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오후 5시. 김수미는 회계사무소에서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 있는 낡은 다가구 주택 앞에 도착하자 계단 중간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올라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할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아드렸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큰 장바구니 2개의 쌀포대까지 들고 있어서 숨이 가빠 보였거든요. 7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이 인상적인 할머니였죠.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도와주시니. 박정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품이 있는 느낌이 배어 있었어요. 수미는 자연스럽게 장바구니 하나를 받아들고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2층이었고 수민의 반지하 방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었죠. 저도 이 동네 사는 김수민이에요. 아래층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박정순이라고 해요. 이 집에 산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인사 나누기는 처음이네요. 문 앞에 도착하자 박정순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잠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성실해 보이는 젊은 여성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수민 역시 할머니의 온화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위험 있는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죠. 정말 고마웠어요. 혹시 무거운 것 들고 올라가실 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수민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경우가 드문데. 박정순이 문을 열며 말했을 때 집안에서 은은한 꽃향이 흘러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현관과 고급스러운 신발들이 수민의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치고는 꽤 여유가 있어 보이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수민은 인사를 마치고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어요. 습기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접이식 책상과 싱글 침대,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고아원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 장과 회계사 자격증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오늘도 야간 알바 가야 하는데. 수미는 한숨을 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었거든요. 27살이지만 가족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현실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편 박정수는 집안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넓고 깔끔하게 꾸며진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가족 사진 하나 찾아볼 수 없었어요. 텅 빈 식탁에 혼자만의 저녁상을 차리며 아까 만난 수민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죠. 참 착한 아이였는데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쉽지 않겠구나.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온 그녀였지만 정작 개인적인 삶에서는 누구보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과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그녀가 포기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수미는 2층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 가족은 어디 계실까?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접었어요. 남의 사정에 관심 가질 여유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 그날 계단에서의 작은 인연으로 인해 서서히 서로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 작은 인연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미는 집 앞에서 박정순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큰 택배 상자를 앞에 두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할머니, 또 무거운 것 받으셨어요? 수민이 다가가자 박정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수민 씨. 쌀이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수민은 자연스럽게 택배 상자를 들고 할머니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작은 도움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택배를 받기 어려울 때면 수민이 대신 받아들이고, 할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수민에게 나누어 주셨죠.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밥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가 건네주신 미역국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은 수민에게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이후로는 늘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지. 수민 씨는 요리 잘해요? 수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리는커녕 제대로 된 부엌도 없어요. 원룸의 간이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라서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일상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토요일마다 할머니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생겼어요. 수민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죠. 회계사무소 일과 편의점 야간 알바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할머니와의 따뜻한 대화로 달래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수민아, 가족들은 어디 계시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던데. 어느 토요일 오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있던 박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부모님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18살 때 나와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박정순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동자 뒤에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갑자기 수민이 보여주는 성실함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수민이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보육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자격증도 딸 수 있었거든요. 수민아, 앞으로 할머니가 있잖아. 내가 너의 할머니가 되어줄게. 박정순의 따뜻한 말에 수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수민에게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어른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죠. 할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물론이지. 우리 수민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살아. 그날 이후 수민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도 토요일 오후가 기다려졌어요. 할머니와 나누는 대화,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따뜻한 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수민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박정순 역시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놓쳤던 인간적인 정을 수민을 통해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수민의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이 정말로 할머니가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죠.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도 시간 되세요? 물론이지.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수민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민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방의 차가운 공기도, 곰팡이 냄새도 이제는 그렇게 견디기 어렵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토요일 차 시간은 계속되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가족 없는 외로움 속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진짜 가족보다도 더 깊은 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10월 말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수미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오후쯤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느리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민아, 잠깐만 기다려. 문이 열렸을 때 평소와는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수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늘 단정했던 옷차림도 구겨져 있었고 말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약해 보였죠.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하지만 수민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피하며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영 이상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여러 개의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안이 어수선해 보였어요. 그 뒤로 며칠간 수미는 할머니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 하셨고 대화 중간중간 기침을 하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토요일 차 시간에도 평소보다 일찍 피곤해 하시며 쉬고 싶어 하셨죠. 할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민의 제안에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수민아. 단순히 감기 기운일 거야. 며칠 푹 쉬면 나아질 텐데.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수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할머니 안부를 확인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목요일 새벽 수미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할머니, 수미는 급하게 옷을 걸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평소 할머니가 알려준 비상열쇠 위치를 기억해내어 문을 열었어요. 거실 바닥에 박정순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맥박도 매우 약했어요. 수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물었을 때 수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인 사이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할머니 같았거든요. 저는 이웃인데요. 가족이 안 계셔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럼 보호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상태로는 누군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윤혜진 주치의의 설명을 들어보니 박정순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쇼크 상태였고 당분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할 텐데 가족이 없으세요. 저 혼자 돌봐야 해요. 그날부터 수민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밤늦게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수민아,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키고 미안해. 의식을 되찾은 박정순이 미안해하자 수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병원비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확한 할머니의 경제 상황을 모르는 수미는 혹시라도 할머니께 부담을 드릴까봐 자신이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약했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소중한 돈이었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수민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요. 회계사무소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수미는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할머니 간병에 매달렸거든요. 편의점 야간 알바도 잠시 쉬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졌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병실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수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가족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왔던 수민에게 박정수는 진짜 할머니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박정순 역시 수민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 수민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친손녀를 얻은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우리 수민이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꼭 건강해져서 너에게 보답할게.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미는 진짜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간병했고 박정수는 수민의 진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죠. 퇴원날 수민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집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할머니. 제가 계속 돌봐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과 함께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순이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일요일 오후, 수미는 할머니의 체온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집 앞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손님 오셨나 봐요? 수민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수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분명 자신을 찾는 목소리 같았는데 왜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문이 열리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품위 있는 분위기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한결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일 관련해서 찾아뵙게 됐는데요. 서한결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수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린 사람들이 찾아온 건지 의아했어요. 수민아, 들어와. 박정순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고 수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안 풍경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너 명 더 있었고 모두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거든요.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서한결이 박정순에게 정중하게 물었을 때 수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괜찮다.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걱정 말고. 그보다 너무 부산스럽게 오지 말라고 했잖아. 박정순의 목소리에는 평소 수민과 대화할 때와는 다른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상한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계속 반복되고 이 사람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중요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수민아, 잠시 나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올래?
일 얘기를 좀 해야 해서. 박정순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수미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으면 안 되는 대화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네, 할머니. 그럼 저는 아래 카페에 있을게요. 수미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집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어요. 할머니가 누구신지, 왜 그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와 실제 할머니가 다른 분인 건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수민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이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신문을 펼쳐본 순간 수민은 숨이 막힐 뻔했어요. 경제면 헤드라인에 크게 쓰여진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정순그룹 창업주 박정순 회장 갑작스런 응급실 이송, 건강 악화설 확산. 그리고 그 기사 옆에는 젊은 시절 박정순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지금보다 수십 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과 인상은 분명히 자신이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분이었습니다.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정순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건설, 유통, 금융업을 아우르는 대기업이다. 박정순 회장은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해 50여 년간 기업을 일궈온 입지전적인 인물로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순그룹의 매출 규모, 계열사 현황, 박정순 회장의 경영 철학까지. 수민이 알고 있던 단순한 이웃집 할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할머니야? 수민은 신문 속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정순은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의 자상하고 따뜻한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죠. 신문을 덮고 카페 창밖을 바라보던 수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까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과 친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선 사업의 일환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떠났어요. 수미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따뜻한 관계가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관심이 가짜는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의 회장이라고 해도 수민을 대하는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무거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민은 한 발 한 발 천천히 올라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신문에서 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문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멈추고 다시 올리려다가 또 멈추고 그런 수민의 모습을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박정순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수민아, 들어와. 오랫동안 밖에 서 있었구나. 평상시와 똑같은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수민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아까 전까지 있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평소처럼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수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정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바보같이. 수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대기업 회장님을 상대로 반찬 걱정을 하고 병원비까지 대신 내려고 했던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박정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내가 누군지보다 너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를 회장님 말고 할머니로 불러준 건 내가 처음이야.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어려우실까봐 적금까지 깨서. 그래서 더 고마웠어. 수민아, 내가 평생 살면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박정순 회장을 만나려고 했어. 정순그룹의 돈과 권력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박정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준 것도, 택배를 대신 받아준 것도, 병원에서 밤새 간병해준 것도 모두 그냥 이웃집 할머니를 위해서였잖아. 수미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보여준 따뜻함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나도 조심스러웠어. 혹시 내 정체를 알고 접근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털어놓던 그날 확신했지. 이 아이는 진짜구나 하고.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어. 특히 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다가와 준 사람은 더더욱 없었고. 그럼 처음부터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이유는 그냥 할머니이고 싶었단다. 평생을 회장으로만 살아왔는데 너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수민이는 모를 거야. 수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전해져 왔거든요. 정말로 자신을 아껴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할머니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신문을 보고 나서 혹시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니야, 수민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숨겼구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를 할머니로만 봐주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 박정수는 수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늘 정순그룹 회장 박정순이었어. 하지만 너에게만큼은 그냥 옆집 할머니였잖아. 그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했는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평생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저에게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분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회장님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그냥 할머니세요. 박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래, 우리 수민이.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라고 불러줄 거지? 당연하죠. 그런데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왜 이런 작은 동네에 혼자 사세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성공한 다음에 깨달은 건데 큰 집과 비싼 물건들이 행복을 주지는 않더라고. 오히려 조용하고 평범한 곳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해. 그리고 여기서 너 같은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잖아. 할머니. 수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눈물만 흘렀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느끼며 정말로 이분이 자신의 할머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내자, 수민아. 나는 여전히 내 할머니고 너는 내 소중한 손녀야. 다만 이제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거지.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누구시든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할머니세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정순의 과거 이야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이유까지. 진짜 가족처럼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졌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더욱 특별한 인연이 되어갔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두 달이 지나면서 박정순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 정도였지만 점차 식욕도 떨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윤혜진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할머님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민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막 진짜 할머니를 얻었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수민은 아예 할머니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가족 간병을 위한 휴가를 신청했고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민아, 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미안해. 침대에 누워 계신 박정순이 미안해하자 수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박정수는 수민의 헌신적인 간병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평생을 혼자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어느 조용한 저녁, 박정수는 침대에서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리 와서 앉아. 수민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게 뭔지 아니? 회사 일이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어. 특히 고아원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 말이야. 수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도 하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이 아이는 내가 도와온 아이들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하고. 그래서 더욱 각별하게 느껴졌던 거야. 박정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내가 해오던 아이들 지원을 내가 이어줬으면 해. 넌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야. 할머니, 저는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 수민아. 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성실한 아이인지 할머니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줄 거야. 박정수는 수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내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거야. 나처럼 외롭게 자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말이야.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렇게 숭고한 것이라니. 동시에 그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죠. 내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받고 싶었던 따뜻함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돼. 내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말이야. 그 밤 박정수는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말을 수민에게 전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이미 나를 통해서 증명했잖아. 가족도 아닌 내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없겠어? 다음 날 아침 수민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박정수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수미는 서둘러 할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고통 없이 잠든 듯 고요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어요. 할머니,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수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오열했습니다. 친할머니를 잃은 것 같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평생 가족이 없이 살아온 수민에게 박정수는 진짜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수민은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에 남겨준 온기와 함께 자신이 이어가야 할 사명감을 느꼈어요.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할머니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 제가 꼭 해낼게요.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게요. 그 조용한 새벽, 수미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박정순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자신이 이어가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이 평안한 곳으로 떠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할머니가 남겨준 사랑과 사명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어요. 박정순의 임종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민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어줄 소중한 사람을 남겨두고 갈 수 있다는 안도감도 함께였겠죠. 박정순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수미는 정순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창문, 고급스러운 회의 테이블이 있는 이곳은 수민에게는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어요. 평생 이런 곳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그녀였거든요. 회의실에는 서한결 사무국장을 비롯해 정장을 입은 임직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차분하고 신중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민 씨. 저는 박정순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 최현우입니다. 최현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상속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미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거든요. 먼저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최현우는 봉인된 봉투를 뜯고 정성스럽게 작성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박정순의 단정한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었어요. 나 박정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는 마음을 다잡고 들었어요. 첫째, 나의 전 재산과 정순그룹 지분의 70%를 김수민에게 상속합니다. 그녀는 내가 평생 찾던 진정한 가족이었으며 내 뜻을 이어갈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수미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잠깐, 그게 무슨... 저는 그런 큰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서한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죠. 회장님께서 신중하게 결정하신 일입니다. 최현우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둘째, 상속받는 재산의 운용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둡니다. 매년 순이익의 최소 30%는 반드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미는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이어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죠. 셋째, 사회공헌 사업의 우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의 보육원과 고아원 아동지원, 독거노인 생활지원, 학대 피해, 아동보호 및 치료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매년 감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미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갑자기 엄청난 재산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보다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맡긴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넷째, 재단 운영의 실무는 서한결 사무국장과 협력하여 투명하게 진행하며 모든 지출 내역은 공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한결이 수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민 씨,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니까요. 유 원장의 마지막 부분이 읽혔습니다. 김수민에게 너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진정한 가족이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긴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 할머니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 원장 곳곳에서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해온 선행의 뜻을 이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최현우는 유 원장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 재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금성 자산이 약 200억 원, 부동산이 약 300억 원, 그리고 정순그룹 지분 가치가 약 5천억 원 정도입니다. 5천억? 수미는 그 엄청난 숫자에 현실감을 잃었어요. 평생 월급 받으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장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한결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는 저희가 담당하고 수민 씨는 중요한 방향성 결정에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천천히 배워가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민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선물에 담긴 깊은 의미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저를 믿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수민 씨가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수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굳혔어요. 할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게요. 좋은 결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은 정순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주인이라는 생각보다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관리자라는 마음가짐이 더 컸어요.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낸 것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죠.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10월의 어느 날, 수미는 한빛보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런 식으로 이곳을 다시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순 사랑나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수민 언니. 보육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수민을 안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수민은 이곳의 시설 개선과 아이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거든요. 낡은 건물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도서관과 컴퓨터실도 새로 만들어졌죠. 오늘은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최미라 원장이 환한 미소로 수민을 맞아주었습니다. 수민이 재단을 설립한 후 한빛보육원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되었어요. 원장님, 이번에는 대학 진학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러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립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려고요. 수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보육원 아이들에게 대학 진학은 꿈 같은 일이었는데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18살이 되어서 보육원을 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택 지원부터 취업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최미라 원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민 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원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도 이곳에서 자랐으니까 후배들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때 수줍게 다가오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16살 정도로 보이는 이소영이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단정한 모습이 예전의 수민과 닮아 있었어요. 언니, 저 질문이 있어요. 응, 뭐든지 물어봐. 이소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도 여기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저희 같은 아이들도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나요? 수미는 이소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소영아, 물론이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있잖아. 수미는 이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언니랑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부도 하고 진로 상담도 받고 싶어?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거든. 이소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이요? 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렇게 수민과 이소영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마치 예전에 박정순 할머니와 나누었던 차 시간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죠. 몇 달 후, 언론에서는 수민의 활동을 조명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고아원 출신 김수민, 정순그룹 창업주의 뜻을 잇다 사랑의 순환, 받은 만큼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헤드라인들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수민에게는 언론의 관심보다 아이들의 변화가 더 소중했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재단 설립 1년이 되는 날, 서한결 사무국장이 성과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수민 이사장님,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보고서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전국 50개 보육원 지원, 100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 및 생활 지원, 100명의 대학 진학 지원. 할머니가 꿈꾸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할머니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주말, 수미는 이소영과 함께 박정순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묘역에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국화꽃이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수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소영이에요. 저의 후배이자 이제는 제가 돌봐주고 있는 소중한 동생이죠. 이소영도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민 언니 덕분에 저도 꿈을 갖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준 사랑을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평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소영을 비롯한 많은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이소영이 물었습니다. 언니에게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수미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분이셨어. 그리고 너도 이제 내게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니까. 이소영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언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가족이죠? 당연하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저문은 노을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순이 시작한 사랑의 순환이 수민을 거쳐 이소영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